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영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 운전면허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제 뭐 면허를 땄다고 치고 이제 차를 사러 가봐야겠죠. 그럼 이제 신차를 이제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차를 살 때 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요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는데 이게 처음 첫 차 특히 첫 차 살 때 이게 보면 이게 차 유지비나 뭐 이런 비용 측면에서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차값만 대충 뭐 할부 뭐 36개월 만약에 하면은 뭐 월 뭐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 뭐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내면 되지 않겠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이 자동차라는 건 갖고만 있어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자동차를 소유할 때 유지비라든가 뭐 기름값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부대 비용들을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판매 중인 차들이 너무 많죠. 가격대도 뭐 한 5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뭐 비싼 거는 국산차 기준으로 뭐 4천만 원, 5천만 원대까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 형편에서 어떤 차를 굴려야지 이 빈털터리가 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카푸어가 되지 않고 잘 충분한 편의성을 누리면서 타고 다닐 수 있을지 그걸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뭐 사실 모든 소비 행위가 다 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계획을 잘 세워야지 되겠죠. 뭐 무턱대고 플렉스 뭐 한다죠. 막 질렀다가는 나중에 유지가 안 돼가지고 정말로 차를 다시 되팔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일단 왜 차를 사려고 그러는지 목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가 생활을 한 때 좀 차를 많이 쓸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출퇴근 용도로 좀 쓰려고 그런다. 또 아니면 그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뭐 가끔 놀러도 다니고 일상용으로도 좀 타고 그럴 때 차를 좀 쓸 것 같다. 뭐 이런 좀 명확한 목적을 좀 정해놓고 차를 고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목적을 정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몇 킬로 정도 탈지 주행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 뭐 디테일할 필요는 없고 좀 느슨하게라도 한 달에 뭐 한 1000km 내지는 한 달에 뭐 2000km 좀 더 많이 타면 뭐 3000km까지 뭐 3000km 수준이면은 굉장히 장거리를 자주 많이 이제 뛰시는 분들이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 LPG냐 뭐 전기차냐 뭐 디젤차냐 이런 좀 연료 종별 을 결정을 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좀 차량을 많이 타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료비가 조금 저렴한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한 달에 얼마 정도 탈 거다 이 주행거리가 정해지고 나면 대략적인 연료 종별이 가늠이 되겠죠. 가솔린이냐 LPG냐 디젤이냐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뭐 등등 이런 거를 좀 잡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그런 거죠. 주행거리가 좀 많다 싶으면 연료비가 좀 단가가 좀 저렴한 차량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다 가끔 탄다 그러면은 그냥 가솔린을 뭐 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선택이 가능해질 겁니다. 참고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디젤차에 대한 환경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디젤차의 기본적인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관리라든지 측면에서 디젤 연료가 그러니까 경유가 휘발유보다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그로 인한 이제 좀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갖다가 다 상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디젤차는 요즘 추천 별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나 뭐 수소차도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기차나 수소차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건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뭐 연료를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월간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면 본격적으로 차를 이제 알아보러 다니셔야겠죠. 일단 가격대를 설정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이 가격대라는 게 결국에는 초기 구매 비용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또 할부를 하게 되면 일단 그 가격을 좀 고려를 해서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뭐 차 살 때 사실 차값만 떨렁 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좀 추가되는 항목이 차값 외에 지자체에서 또 채권, 공채라 그러죠. 요거 가격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할인을 하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이 차량을 그 만들어진 공장에서 원하는 곳까지 이렇게 받는
그 탁송비가 또 듭니다. 요거는 뭐 차마다 조금 다르고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또 있습니다. 이 차를 사게 되면 이 차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소비 품목하고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가적인 좀 세금을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판매사원 분들한테 이 차량 등록을 갖다가 맡기게 되면 별도로 또 대행 수수료가 또 들어가죠. 뭐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처음 차 살 때만 해도 거기에 차 사고 나서 첫 해에 자동차세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첫 해에 자동차 보험료가 또 들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는 무조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아마 차 살 때 할부로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할부 비용이 또 발생을 하죠. 거기에 대한 또 할부 이자가 또 생겨날 거고요. 그것까지 좀 미리 계산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충 여기까지가 차 처음 살 때 초기 비용만 뭐 언급했을 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굴리게 되면서 또 발생하는 돈들이 있어요. 혹은 가만히 세워만 놔도 갖고만 있어도 또 발생하는 돈들이 있고요. 뭐 이를테면 뭐 매달 기름값, 요거는 타고 다니는 만큼 지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위 톨비라고 하는 유료도로 이용료, 그 다음에 뭐 자잘하게는 워셔액 또 보충을 해줘야 될 거고, 엔진오일도 뭐 어느 정도 주기가 되면 또 갈아줘야 될 거고, 기타 등등 부대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길바닥에다가 돈을 이제 뿌리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차를 타시든 간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비용을 이제 다 계산을 이제 하고 나면은 뭐 초기 납입금, 그 다음에 월 할부금, 뭐 이런 유지비가 대략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월간 예상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 그러니까 자동차에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을 만한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이제 총 벌어들인 소득에서 기존에 현재 발생되는 모든 지출을 빼고 나머지 이 돈이 얼마이냐, 요거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를 따져봐야 되냐면, 흔히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연봉별로 추천하는 차량, 혹은 뭐 월 실수령액별로 추천하는 차량,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돈은 굉장히 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만 원을 순수하게 세금 다 떼고 200만 원을 받는다고 쳤을 때, 이것저것 다 쓰고 한 30만 원이 남다고 치면, 이 3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경차도 유지하기가 좀 벅찬 금액이죠, 이 30만 원은.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접근법을 좀 달리 해가지고 결국엔 다 쓰고 남은 돈이 얼마냐, 요거를 좀 기준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아까 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뭐 쓰고 30만 원밖에 안 나오면은 이런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차가 정말 사고 싶은데 씀씀이가 좀 비교적 커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적다 그러면,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차를 보지 마시고 본인의 소비 패턴을 먼저 보셔가지고 어떤 데에 얼마만큼의 돈을 쓰고 있는지를 먼저 좀 분석을 하신 다음에, 필요 없는 비용들, 이를테면 술을 뭐 한 달에 50만 원어치 먹던 거 뭐 한 30만 원어치만 먹겠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좀 가계부 다이어트를 먼저 하신 다음에 차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초기 비용을 좀 최대한 적게 가져가는 게 나중에 월 할부금 면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차 사고 나서 어차피 유지비는 매달 발생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할부 비용까지 많이 이렇게 든다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부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러려면 처음에 내야 되는 돈, 일시금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미리 좀 저축을 좀 충분히 해둔 상태에서 차량 구매를 한번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그냥 제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는 구형이 돼버린 더 뉴 아반떼 AD 스포츠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 가액이 풀옵션 기준입니다. 2,600만 원 정도인데요. 처음에 제가 1,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차를 사겠다라고 이제 막 갔는데, 저는 실제 이제 나름 모아서도 갔는데도 그 정도로 많이 들 줄은 이제 몰랐었죠. 일단 취등록세가 한 170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다음에 탁송비가 뭐 2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다음에 등록 대행 수수료가 또 한 10여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이래저래 돈을 다 하고 나니까 이 1,200만 원에서 실제 초기 납입 비용, 그러니까 차값으로 처음 내는 돈만 한 5, 60만 원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1,200만 원을 모아도 2, 300만 원 정도 이상은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대 비용으로 나가고, 실제 순수하게 처음 그 차값으로만 낼 수 있는 돈은 한 5, 60만 원 남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쩌겠습니까? 나머지 2,600만 원 중에 800만 원 빼면은 한 1,800만 원 되나요? 네, 1,800만 원 중에 뭐 할부이자까지 해서, 할부이자까지 한 1,80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48개월 할부를 했는데 한 달에 38만 808원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낼 때마다 좀 속이 쓰리고요. 나름대로 좀 할부 기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월 부담을 좀 적게 가져가려고 돈을 정말 고생해서 많이 모았었는데도 할부금으로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할부금 38만 808원 외에 한 주행거리가 제가 한 2,000km에서 3,000km 정도 타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 타면 기름값이 대략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 또 이게 그 정도 타면 또 제가 7,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기 때문에 또 거의 한 2달에서 2달 반마다 이게 엔진 오일을 갈아주게 되면 그게 또 한 6, 7만 원 정도, 또 뭐 한 달로 하면 25,000원 꼴이죠. 그게 또 발생을 하고요. 제가 뭐 2,000에서 3,000km 정도 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키로수가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주말마다 혼자 드라이브를 좀 즐기기 때문에 많이 타는 편인데, 일반적으로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뭐 그거 한 반 정도 보통 타시는 것 같아요. 뭐 한 1,000km 내지 1,500km,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비용들을 관리하기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은 뭐 리스나 장기 렌트를 고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중고차는 제가 다루지 않을게요. 그 정도만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국산차 뭐 몇 종, 그다음에 또 수입차 몇 종 해가지고 좀 차량별로 몇 가지 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가지고 실제 견적을 자리에서 좀 내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